자, 2부에서는 정당 얘기를 해보죠. 아까 1부에서 이제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국민의힘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일정이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8월 15일 정도. 아니, 그런 설이 지금 설이 막 있다.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가 예. 혁신위가 45일 안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후보 등록은 이제 좀 있으면 할 텐데 예. 그러면 그러면 안 의원은 저절로 아니구나. 아니요는 저절로 아니 아까 라임이 있는데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저도 혁신위원 해봤잖아요. 비대위원도 몇 년 전에. 해보고. 예, 혁신위원도 했었어요. 어허. 근데 혁신위원 하면 한 3달 뭐 어허. 되게 이제 그거 당 대표하고 정해서 하는데 예. 서너 달은 걸려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뭐 어떤 안건 갖고 논의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저렇게 딱 안 의원 무슨 저 혁신위원장 발표하고 그다음에 8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8월 15일 전대 그러면 안 의원은 뭐 그냥 아닌 거지. 그냥 뭐 보여주기식 혁신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8월 15일 전당대회. 아니 그래도 지금 출범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에도 남의 당이라고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아까 안 사실은- 계실 때는 더 하셨어요. 일부에서 더 하셨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균형을 맞추고. 무슨 균형입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은 최소한 60일은 보장해 줘야 된다. 뭐 이제 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철수 의원 자체가 그래서 혁신의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그래서 혁신의 준비가 안 됐다. 모양은 안용태고요. 안용태? 결과는 안정훈이 될 거예요. 안정훈? 그러니까 안정훈? 조정훈은 네. 플러스 안정훈? 그러니까 안용태라는 것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처럼 5대 개혁안 같은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하겠죠. 뭐 선언적인 의미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혁신이라는 거는 행동과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현 지도부에서 네. 혁신이 하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땅땅땅 해줄까요? 비대위에서 안 해줘요.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럼 두 번째 결과는 뭐가 남을 거냐? 8월 15일 전당대회 전에 그냥 대선 백서 참패에 대해서 백서 가지고 결과물을 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혁신을 하려면 최소한 비대위원장으로 우리가 각인된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혁신이 하면 이제 김종혁. 요즘 비대위원도 하셨고 혁신위도 해보셨으니까 혁으로 끝나네요.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을 위해서 태어난 분. 안철수 의원은요. 봐보세요. 우리가 보통 안 혁신위원장. 안 되는 거네요. 혁신위원장이에요. 혁신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든다? 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제가 뭐 반농담으로 했으나 네. 사실상 안철수 의원이 혁신의 이미지와는 멀죠. 근데 친윤이 그래. 안철수를 민다. 그래. 안철수가 친윤과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네. 상당히 좀 정치적인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혁신안을 내놔야 본인도 살고 당이 사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인적 청산 문제와 예. 지도부 선출 규정을 바꾸겠다라고 먼저 일성을 딱 지르게 된다면 예. 그 혁신은 성공하는 혁신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라도 좀 지켜봐보자. 남의 당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막 손가락질하시면 안 된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혁신이가요. 제가 예. 해봤더니 해봤더니 그거는 당 대표가 전폭적으로 밀어주지 정권. 않으면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어디 한번 가져와봐라가 아니라 네,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대로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전제가. 예를 들면 열심히 해서 만들어놨어. 근데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검토해 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지나가면 예. 그리고 혁신은 이렇게 해산하고 그럼 그냥 캐비닛 안에 들어가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혁신이라는 게 그 지금까지 역대 혁신이가 제대로 작동을 해본 적이 있나? 뭐 그 얘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옛날에 그 홍준표 혁신이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 뭐 그때 없었는데, 예. 근데 그 혁신이는 꽤 기간도 길었고 아하. 그때 상당히 당의 어떤 그 역동성? 실질적인 개혁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뭐 정치부 오래 계신 당시 분들 박근혜 대표가 전폭적으로 다 수용을 했다. 예, 뭐 그랬던 게 저기 있는데 이게 당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친윤 지도부가 이걸 받아들일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얘기 뭐 종기와 고름을 짜내겠다고 그러잖아요. 메스를 가하겠다고 예, 안 맞아요.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그 예. 종기와 고름이 누군데요? 송원 죄송합니다. 지도부죠. 지도부. 우리 지금 당의 지도부. 종기와 고름이라고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말 그대로 예. 뭐 진짜로 완전히 우리 당이 코마 상태. 코마 혼수 상태 아니에요. 네. 혼수 상태다. 그래서 종기와 고름을 다 짜내버리겠다.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럴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그걸 무슨 힘으로 해? 기대해 보시죠. 근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이제
고심하다가 받았다고 하는데 예, 받았어요. 사실은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당 비대위원장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겸임이잖아요. 비대위원장과 끊임없이 부딪히다가 나 못하겠다. 도대체 이놈의 당은 혁신할 생각이 있는 거냐 하고 뛰쳐나와서 당대표 나가는 것 말고는 전략적으로 그 선택 말고는 전략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근데 당대표 출마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기회.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이제 막 정치적 꼼수를 쓰거나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일머리에서도 예를 들어 백서를 쓰겠다. 백서 쓰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굳이 그 시간을 쓰면서 백서 안 써도 장 소장님한테 2줄로 써달라도 다 핵심이 다 써 있어요. A4 용지 한 장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백서 쓰면서 시간 걸려서 아마 이게 이제 후보 교체나 이런 것들 백서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올 텐데 예.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쓸데없는 데서 에너지를 소비한다. 근데 인적청산 장 소장님이 얘기하시지만 장 소장님이 사실은 바로 비대위 그리고 원내지도부가 다 인적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해요. 인적청산 현재로서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받는 게 아닌데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앞서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끊임없이 부딪히다가 안 해. 안 해. 아니 당 대표를 해야 되겠어 이러니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계산을 잘 안 하실 그럴 뿐이어서.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길게 혁신을 계속해요. 그다음에 혁신을 해야 된다고 던져요. 예.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가 전당대에서 뽑힌 지도부로 치러요. 근데 전당대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참패를 해요. 내가 말이야 이런 혁신이 던졌는데 안 들어가지고 지방선거 패배한 거 아니냐. 전당대 열자. 이젠 내가 나설 때다. 그 이유를 바라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지방선거 1년 이후. 야, 그러지 않을까. 길다. 라는 생각도 들고 예측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더 해주세요. 네. 혁신위에서 박성태 실장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위에서요? 네. 저를요? 혁신위원으로 영입돼요? 아니요. 그러면?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네. 대선 백서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네. 세미나 할 거예요. 아, 국민의힘 혁신 어떻게 해야 되나? 쓴소리 외부 강사로. 패널 박성태, 김준일, 서영주. 장성철, 서영주. 저는 안 가요. 안 갑니다. 비전하죠. 예. 제가 백서위원도 했거든요. 이제 당 대표와 의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백서도 만들어 봤어요. 아. 총선 백서 조정훈 씨가 그 총선 백서 하자고 그때 이제 저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그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거 누구 정말로 아무런 성역 없이 하는 거지 그랬더니 선배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한동훈 죽이는 백서를 만들더라고. 아, 예. 그래갖고 이건 아니잖아. 이거 아니 우리 총선이 진 게 대통령실 때문이지 그 한동훈 때문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겼는데 이번에 백서 만들겠다는 것도 저는 좀 완전히 좀 단추 엉뚱한 데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백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제 백서 아이템 굉장히 많이 달았죠. 작년 4월 이후에. 인수업자가 누가 봅니까? 라면서 그게 다 막 또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그래. 저도 그때 백서 할 때 얘기했잖아요. 네. 가장 작게 만들어라. 아, 작게. 그게 인쇄비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사실 이제 백서 쭉 만들어서 다 있어봐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니 그때 백서 만들면 세상이 발칵 뒤집혀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뭐가 뒤집혀졌습니까? 다 그냥 나오자마자 다 쓰레기통 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보고. 지금 여기서 백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난 무슨 백서를 만들어? 아니 지금 우리가 대선에서 왜 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무슨 백서를 만들어야지 알아? 안철수 의원이 의사시잖아요. 예, 의사. 그러면 예. 진단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단 어렵지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 문제점은요. 친윤 세력들이 아직도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예. 계속 민심과 어긋나는 발언과 메시지와 행동을 하는 이유가요. 지도부 선출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요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들에게 다시 관심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지도부 선출 규정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일반 국민 100% 선택으로 바꿔야죠. 아, 지도부? 야당이잖아요. 야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지 예. 왜 당원들이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저 넓은 민심의 바다가 있는데 왜 동굴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불 피고 고기 구먹냐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저는 혁신위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룰을 두 개만 하면 8월에 돼요. 전당대회 하잖아요. 예. 전당대회 룰을 민심 100%로 간다. 우리는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겠다. 아하. 이걸 관철시키면 인정입니다. 장수장님이 하시는 말은요. 예.
뭐 맞는 얘기인데 안 되는 얘기만 해요. 가능성 제로. 국민의힘이 가능성 제로인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사실 지금, 화면 이제 투샷 멋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투샷 좋아. 근데 예. 사실상 송원석 지도부가 비대위를 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하는 그 인원들의 배치를 보면 계속 친윤들이 본인들이 기득권을 잡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뻔히 본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인데 그랬으면 애시당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난번 6.15 그 6월 16일 날 원내대표 뽑기 전에 김용태 의원의 혁신안을 받고 시작해 버려야죠. 근데 그걸 안 받고 16일까지 왔다는 거는 그냥 친윤은 물러날 생각이 없고 혁신이는 간판으로 하나 내세우고 나중에 지방선거 지더라도 우리끼리 해먹고 나중에 안철수 의원 자체 나중에 우리 지방선거 지면 어차피 또 비대위 체제야. 그때 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현실적인 분석이지 우리 장소의 말은 정말 주옥 같은 말이나 듣지는 않을 것이다. 못 들을 것이다. 그래도 지켜보시죠. 자, 근데 이런 와중에 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또 이분이 또 한 말씀했네요. 오. 이분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이 기대를 걸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를 새벽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실망 크게 했습니다. 우리 권영세 의원도 좀 점잖은 분인데 이분 말 세게 하시는 분 아닌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견제구입니까? 김종혁 최고? 글쎄 모르겠는데. 그럼 그 대선 후보 새벽 3시에 했던 그 대선 후보 단일화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새벽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선 승리를 가락시장입니까? 대선 승리를 위한 고뇌에 찬 지도부의 결단. 가락시장 새벽장 열린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야심한 밤에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뜬 눈으로 역사는 밤을 밤에 지새다가 이루어지니까. 역사에 남을 그러니까 그 그때 치욕적인 행동이었잖아요. 정당사에 남을 치욕. 두고두고 아마 남을 치욕일 거예요. 예. 그 3.15 부정선거나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우리가 역사 책을 보면 정치사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뭐 삼성개헌도 그렇고 뭐 쭉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 정당사에서는 정말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담당했던 이분이 주연 배우 아니세요? 그렇죠. 예, 그렇죠. 주연 배우, 감독 아니면 주연 배우잖아요, 이분. 네? 근데 그래놓고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새 이제 보면 이 권성동, 권영세 두 분 쌍권께서 계속 생존 안 하시다가 페북에다 막 글을 쓰시더라고요. 요새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기 댓글 한번 보세요.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참 보면은 이게 위기의식 같은 걸 느껴서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러려면 반성부터 하셔야 돼요. 반성부터 하시면서 정말 죄송하다.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고 우리 당을 이런 식으로 쓰레기통에 처박듯이 우리 당의 명성을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백의종군하겠다. 내지는 뭐 나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들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지금부터 이런 아니 진짜 누가 말한 대로 뭐 한일 합방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는데 혹은 뭐 임진왜란이 벌어졌는데 그 아무도 뭐 그 목숨 끊는 신화 하나 없고 뭐 순교하는 뭐 또 없다라고 참 우리 당이 딱 그 꼴이잖아요. 당이 거의 뭐 거의 망해가는데 아무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뭘 하겠다 이런 분이 없으세요? 친윤 그룹들 중에서. 그 권영세 의원이 아까 점잖으시다 그랬잖아요. 잘 발끈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발끈한 거 보니까 뭐 찔리는 게 있나 봐요. 그 새벽에 야심한 밤에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게 본인 스스로도 아픈 거죠. 아픈 거죠. 기억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그걸 주장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기대를 걸 만한 인물이 아니면 누구한테 걸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돌이켜봤을 때 권영세 의원이나 쌍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기대를 걸었잖아요. 그분 지금 어떠죠? 내란 특검 출석해서 내란 동조의 혐의를 받고 피의자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낙점이 됐었다면 끔찍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한덕수 전 후보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을 하고 어떤 대선 주자로 가서 어떠한 그 정치 그 방어막으로 쓰려고 했던 프레임을 받기 위해 쓴 거 아니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자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오네요. 철야 농성 우리 또 김종혁 최고께서
오늘 왜 내가 청문회 나온 거야? 지금 제야의 혁신위원장. 제야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은 김종 혁신위원장.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김종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받아 적어서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김종혁 전 최고가 굉장히 외롭게 싸우고 있으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어. 소꿉놀이 당장 걷어치우고 삭발하세요. 적발함이 없어요. 하라고 강하게 성대모사 비판을 아니에요. 했어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너무 감사하죠. 뭐. 너무 감사하죠. 저 뭐 해당 행위했다 그래서 예. 뭐 해당 행위했으면 윤리위에다 제소를 하시라. 제가 기꺼이 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썼는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뭐 근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시면서 저는 그 안에서 그러지 말고 진짜 어떻게 보면 농성이라는 것은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자기 그렇죠. 결의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일종의 약간의 자해적 성격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를 스스로를 괴롭히고 삭발을 하고 그 단식을 하고 여기서 그 밖에서 이런 데서 자면서 이렇게 외치는데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앉아서 막 말꼬롬하게 앉아서 거기다 이렇게 식탁 놓고 책자 놓고 뭐 하면서 그건 진짜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뭐 들리는 소문에는 이분이 무슨 당대표 나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뭐 누가 의원들이 또 찾아와요. 찾아오더라고요. 현장으로. 예. 그래서 뭐 아우 고생해요, 뭐 어째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 도장 찍고 심지어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뭐 줄줄이 갑시다. 그래서 또 뭐 찾아가고 그다음에 시도위원들한테도 뭐 좀 가서 보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쭉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아예 앉아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앉아서 선거운동이다. 네, 실제로 이게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좀 그래요. 이게 명분은 이쪽에다가 무슨 뭐 법사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총리 철회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뭐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다른 의도가 있다. 거기에 무슨 헌신성이나 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지니까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 김성태 선배님도 옛날에 드루킹 때 20일 동안인가 단식했잖아요. 단식했죠. 그래서 실려가고 단식하다 두드려 맞고 뭐 이랬던 분 아니세요. 그래서 결국 드루킹 그 특검을 받아낸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뭐 상당히 설득력과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게요. 예. 김종혁 선배님 하신 말씀 예. 제 생각과 그냥 거의 똑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거의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 예. 근데 나경원 의원께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과거에 본인이 했던 행동과 메시지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사과해야 돼요?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키자고 하셨잖아요. 전환길 같이 손잡고 국회에서 세미나 했잖아요. 계몽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전환길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구치소에도 이게. 찾아갔었죠. 이거부터 반성하고 사과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천만농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윤중로 거기 다니시면서 삼보일배 하시면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 제대로 쓴소리도 못하고 제대로 바로잡지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하다. 내 과거에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키자고 했는데 그거 사과하고 반성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예. 그거 한 다음에 이 농성을 하면 그 메시지가 귀에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쓱 덮어두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윤석열 지키자고 그랬어요? 보수파 국민의힘 지키자고 그런 거지? 이상한 분이네. 박재홍 앵커님. 이렇게 오해하시고 이런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좀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 삼보일부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날도 덥고. 윤중로 거기가요. 그늘이 져가지고 괜찮아요. 제가 제일 좋은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텐도울에서 하실 것 같아요. 하셔도. 근데 로테도 저도 거기서- 짧게 한마디 예, 나경원 짧게. 얘기 말씀드리면 그 지금까지 농성 방식은 농성은 아닙니다. 그냥 캠핑이죠. 그건 맞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김성태 의원 말대로 삭발하신다면 농성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삭발을 권유드립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가겠습니다. 8월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하고 있고 10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까지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이 이제 손잡고 다니면서 또 사이 좋다 말씀하시고 내 친구다 기도 말씀하시고 이걸 바라보는 우리 맥 소장님 사이 좋잖아요. 사이 좋. 이게 이제 사실상 조금 연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영상들을 봤더니 정청래 의원이랑 박찬대 의원이랑 검찰개혁 이제 토론회 하고 나오는데 손잡고 나오더라고요. 시내도 손잡고 다니진 않아요. 의원들이.
맥 소장님도 그 박성태 실장님과 친하지만 손을 안 잡죠. 손 잡고 다니진 않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손을 부분들을 잡을 수 있지만 잡고 다니진 않죠. 예, 알겠습니다. 잡을 수는 있으나 잡고 걸어가진 않습니다. 걸어다니지 않죠.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싸우진 않는다. 아, 그건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원들이 조금 갈라져서 경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과열되는 거를 좀 가라앉히겠다는 의지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두 분에 대한 이런 연출을 유도해낸 거는 이재명 대통령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 시정연설 와서 끝나면서 끝나고 손을 포겠죠. 손 포개고 잘 둘이 해보십시오. 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중립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이 좀 가야 되는 거를 막겠다는 건데 사실 재밌게 됐어요. 저는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민주당 8월 경선인데 제가 앞서 말했던 부분에 추이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으나 사실 거의 박빙 오랜만에 당대표 선거가 박빙의 승부를 겨룰 것 같다. 아 그래요? 뭐 1% 2%. 여론조사는 좀 다르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작점이잖아요. 네. 그렇기 수치는 때문에 아직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남아 있고 예. 당원에 우위가 있는 분이 있으면 예.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격차가 밑으로 하향이 아니라 붙어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존경하는 소영주 소장님의 말씀은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명심은 박찬대 의원이 좀 더 앞서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앞서 있는 것처럼 것처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경향이 넓게에서는 보인다. 경향이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러면 사실 이것저것을 보면 박빙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 진짜 대답하기 재밌어요. 곤란할 것 진짜 같아요. 재밌으세요? 예, 예. 이번 선거 감사합니다. 민주당. 아무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무런 관심이 예,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일단 저는 그 손잡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치해 보여. 그 보기에 뭘 그렇게 남자들끼리 손잡으면서 막 다정한 척하고 그러는 거. 예. 좀 그렇게 좀 유치한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게 예. 하나. 예. 두 번째는 저는 그냥 게임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명심이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닌 것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의원 쪽에서는 네. 우리가 그냥 쉽게 이겨. 아하. 그 조사한 거 봐. 아하. 뭐 어디 예를 들면 뭐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에서 예. 거기서 막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 그 정청래 의원 뒤에는 김어준 씨가 있고 박찬대 의원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 예. 근데 그 처음의 양상은 이게 네.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김어준의 지지를 받는 정청래 지금 의원이 훨씬 앞서 있는 듯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엊그제 뭐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저 송도 아레나인가 뭐 거기서 뭐 했잖아요. 정도에서 인스파이어 아레나.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뭐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정청래 의원 갔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가고 쭉 갔는데 거기 박찬대 의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 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러면 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아마 거기 오신 분들 상당수가 당원일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 참고로 아까 제가 정청래 의원 1분 정도 뵀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대학교 선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손을 따뜻하게 잡고 90도로 인사하면서 예.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아니 지난주에 박찬대 의원에게 하지 않았어요? 축하드린다고. 다 축하드린다. 그러니까 후보 출마를 축하드린다. 박찬대 의원님한테도 축하드린다. 당대표 선거 나가는 것도 영광이죠, 사실은. 그럼요. 예, 정당인으로서. 하여튼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예. 박빙의 명승부가 될 것이다. 명심입니까? 어심입니까? 명승부가 될 것입니다. 명승부가 될 것입니다. 명승부라고 사인을 그렇게 주시네. 박빙이라고 한 거예요. 예. 박빙의 명승부. 야, 우리 서영수 소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십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방송도 되게 많이 이게, 많은 이게 이 친구 보통 오래 이게 살것 오래 살 것 같아요. 보통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관심이 생겨. 지금. 누가 이기나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쓸까? 자, 오늘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노컷 대련.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대변인 그리고 김재혁 전 최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